자, 느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바 내일 이제 첫 경기 디트로이트 골스 시작으로 총 12경기 정도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요. 일단 디트로이트는 지금 커닝햄, 헤이즈, 아웃사르, 탐슨, 스튜어트, 듀란,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도 많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가 그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커닝햄이 뭐 전성기 하등급으로 많이 중용되고 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근데 효율은 떨어지는 선수더라. 이런 분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좀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발견했던 거는 디트로이트라는 팀은 현재 오피트 이내 야투형. 이건 뭐냐면은 그 림 기준으로 오피트 이내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좀 수비가 잘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림 프로텍팅이 훌륭한 팀이다. 뭐 이런 건데 그 가운데는 역시나 제일런 듀렌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것 같고, 또 보면요, 여기에 이제 포워드 아웃사르 탐슨에 대해서 제가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아웃사르 탐슨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다. 공격, 리바, 어시, 스틸, 블락 이런 모든 박스 스코어의 5대 스탯, 그 부분을 전부 다 채워줄 수 있는 선수라고 했는데, 어제 경기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도 4블락 4스틸을 했더라고. 그 박스 스코어에서 가장 채우기 어려운 게 블락이랑 스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둘 다 4개씩을 해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다재다능한 면이 있는 선수라는 거고, 아웃사르 탐슨이. 요즘 최근에는요, 좀 시즌 초반에 한 3, 4경기 정도 디트로이트가 잘 나갈 때, 와, 커닝햄 슛 잘 꽂네. 그리고 뭐 제일런 듀렌 그 상대방의 림을 폭격하네 막 이랬었는데, 얘네 둘이 조금 이렇게 뭐 좋게 보는 시선들이 줄어들고 아웃사르 탐슨에 대한 시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 일단 뭐 그런 거고,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디트로이트는 생각보다 지금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 드러나는 거는 커닝햄이라는 에이스, 커닝햄의 효율이 별로라는 게 좀 보이고, 제일런 듀렌도 가면 갈수록 그냥 루키 빅맨다운 모습 거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약간 그런 게 보이고요. 디트로이트가 또 내일 보그다노비치가 일단 그 결장 확정이고, 몬테모리스도 확정이고요. 그리고 알렉 벅스가 옛날에 유타에서 뛸 때도 그렇고 좀 나름대로 괜찮은 스코어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경기 분석할 때 디트로이트가 그 벤치 스코어링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내일도 제이든 아이비나 알렉 벅스가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여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디트로이트는 전 좋게는 안 보고 있다, 이 소리를 드리는 거고, 골스도 어제 클리블랜드한테 막혔어요. 클리블랜드가 이제 완전체 모습으로 돌아왔고, 홈에서 골스를 이제 상대로 굉장히 잘 싸운 모습을 보여왔는데, 일단은 골스가 지금 백투백, 양팀 다 디트나 골스나 백투백이고, 그 클리블랜드에서 디트로이트 이동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골스가 백투백이라고 해서 아주 피로가 이렇게 쌓인 상태로 임하진 않을 거다. 주전들 시간 관리도 괜찮게 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딱히 내일 골스가, 어제 이제 클블은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었고, 지금의 디트로이트는 골스가 그래도 좀 상대할 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지금 GTD가 떠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탐슨이 결장할 수도 있고, 관리 차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골스는 진짜 커리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매우 좀 심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제도 커리가요 3점슛을 11개 쏴가지고 7개 넣었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밖에 이제 다른 자원들은 많이 못 해주고 있고, 특히나 위긴스가 원래는 15점인가 10점인가 이렇게 꾸준하게 넣어주는 그런 스코어러적인 측면에서는 잘하는 선수였는데, 요즘에는 점수가 많이 안 나죠. 그러니까 위긴스의 이런 볼륨이 줄었다는 것도 좀 경계가 되고 하는데, 작년 대비 큰 이런 스탯 차이는 별로 없어요. 득점적인 부분이나 3점슛 확률이나 어시스트 비율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는데, 블락이 줄고 스틸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 보였었고, 제가 아까 디트로이트가 OPT의 야투 허용이 굉장히 우수한 팀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골스는요, 드라이브 인을 리그 30개 팀 가운데 가장 안 하는 팀이다. 34.2점밖에 안 냈다. 그리고 페인트존 득점도 43.3점으로 전체 27등이다. 페인트존 득점이 적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리머텍 비중이 적은 팀이고, 그러면 디트로이트가 자랑하는 OPT 내 야투 허용이 OPT 내 그 수비 이런 점들이 페인트존 수비가 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골스는 벤치타임, 제가 아까 디트로이트가 벤치타임에 스코어러가 별로 없을 거라고 했는데, 골든스테이트는 그 주전이랑 벤치의 그 넷레이팅 차이를 봤을 때 벤치 넷레이팅이 전체 1등이에요. 8.0점으로.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골스가 이런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벤치타임도 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골스의 마헨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골스가 좀 요즘에 스텝 볼륨도 많이 안 나오고,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로 그 벤치 스코어도 좀 모자라다는 점이나, 커닝햄이나 듀렌 같은 친구들도 요즘에 볼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언더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라면은 그냥 언더보다는 골스의 마헨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경기가 밸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디랑 샌안토니오는 이거는 저는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오바가. 왜냐? 일단은 인디애나가 작년 대비 득점, 어시, 턴오버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할리버튼의 손끝에서 파생되는, 그리고 할리버튼이 못 나올 때 나올 램하드, 이렇게 우수한 플레이메이커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덴버에서 브루스 브라운도 데려왔었고, 네. 전체적으로 인디애나는 많이 이제 좀 하이플라이어가 필요한 팀이었는데 오비 토핀이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도 잘 지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3점은 조금 줄었는데 드라이브인, 리머텍 비율이 좀 높은 팀이고 효율도 좋다. 근데 샌안토니오가 웬벤야마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웬벤야마가 왔다고 해갖고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그 샌안토니오의 디펜시브 레이팅 수치가 작년만큼 막 그렇게 아주 뭐 확연하게 좋아진 건 아니더라. 네. 디펜시브 레이팅이 여전히 별로고 넬 레이팅도 마이너스고, 오피트인의 야투 허용, 아까 제가 오피트인의 야투 허용이 디트로이트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1등이라고. 근데 샌안토니오는 그게 꼴찌예요. 반면에 인디애나는 그 리머텍 효율이 굉장히 좋고 많이 하는 팀이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인디애나가 일단 샌안토니오 상대로 꽤나 포스트 공략을 잘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샌안토니오가 뭐 웬벤야마도 오면서 고감도 3점 이렇게 막 작년보다는 나은 3점 슛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뭐 리그 그냥 절반 정도 15등밖에 안 되고 있긴 한데, 인디애나가 3점 슛 수비가 여기 제가 2등으로 잘못 적었는데 29예요. 29. 리그에서 두 번째로 3점 수비가 안 좋은 팀이다. 인디애나 상대팀이 그 3점 슛을 성공시킬 확률이 40.7%다. 3점 야투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안토니오도 내일 3점이 조금 더 터질 가능성이 꽤나 있겠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상성도 그렇고 인디애나 꽤나 샌안토니오의 인사이드를 공략할 만한 그런 환경이고,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3점으로 응수를 할 만하다. 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바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저는 승패 접근은 조금 빡세다고 생각을 해요. 승패 접근은 인디애나가 6.5마인을 받았으면은 이 뭔가 좀 샌안토니오의 명확한 결정자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물론 뭐 데빈 바셀이 괜찮은 이런 그 백코트 수비수고 그런 건 맞는데 그렇게 막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인디애나가 6.5마인까지 하려면 최소한 웬벤야마가 못 나온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그냥 저는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만. 근데 요즘에 또 할리버튼도 매 경기마다 뭐 좀 출전 여부 점검해야 되고 뭐 그런 편이어서 혹시라도 할리버튼이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그냥 경계는 하시기 바래요. 내일 그냥 라인업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랜도랑 댈러스는요, 이게 지금 올랜도는 굉장히 좋은 수비팀이다, 이런 게 많이 보였었고, 댈러스는 수비적으로 뭐 보강은 잘 했는데 그냥 경기를 보면은 그랜트 윌리엄스랑 그 이제 데릭 라이블리 이런 애들이 잘 보강했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실체적인 수치로는 그런 게 별로 안 나온다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올랜도는 작년 대비 스틸이 늘고 3점도 늘어났고, 작년 대비 스틸은 많이 늘어났고 뭐 점수 같은 거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근데 3점이나 득점은 좀 마이너스다. 근데 올랜도는 지금 내일 뭐 웬카주가 못 나오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포워드 라인이 전부 그 리바운드 능력도 괜찮고, 바그너 형제, 벤케로, 웬카주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좀 끈덕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요. 세컨 포인트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풋백 득점이나 뭐 공격 리바 따고 외곽으로 빼가지고 3점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건데, 세컨 포인트가 전체 1위랍니다. 그러니까 세컨 포인트, 경기당 디플렉션, 이거는 그 디플렉션이 영어로 그 한국말로 하면 굴절인데, 그러니까 수비하다가 얘 손가락 맞고 튀겨가지고 막 그런 거를 디플렉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랜도는 지금 이런 그 허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팀이다. 세컨 포인트 1등, 경기당 디플렉션 1등, 뭐 이런 것들처럼. 그리고 오피트 이내 야투 허용, 이런 림 프로텍팅이 꽤 괜찮은 팀이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요, 올랜도는 훌륭한 수비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리고 올랜도는 뭐 경기당 평균 110점 넣어가지고 올랜도 경기는 좀 언더가 많았다,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댈러스가 작년 대비 득점 리바 3점에서 플러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득점이 더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경기당 121점 쏘고 있어요. 팀 그 트루 슈팅 퍼센트, 그러니까 이거는 슈팅 효율, 슈팅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체 2등이다. 괜찮다는 거고, 페인트 존 득점이 전체 29등. 그러니까 댈러스는 림 공략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 아이솔레이션 비율, 이거는 뭐 어빙이랑 돈치치를 보유했으니까 저렇게 아이솔 빈도도 많고 효율도 괜찮다, 이런 거였고, 3점슛 수비가 허벌이다. 근데 올랜도는 3점 슛을 32.4% 정도로 잘 꽂지는 못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댈러스도 인사이드 수비,
올랜도랑 비교해가지고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올랜도가 수비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 경기도 좀 어려워요.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게 올랜도가 수비도 괜찮고 그 공격 면에서도 나쁘진 않은 팀인데, 댈러스는 지금 공격은 매우 좋고 그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별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댈러스는 그냥 기준점이 좋아 보여서 제가 1.5 마인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올랜도 상대로 이길만도 하고 기준점도 낮은 편이고 마인 누를만 한데 그렇게 막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번에도 올랜도를 좀 제가 낮게 봤는지 라리 올랜도 상대로 한 4.5 마인 할 거다 막 이랬었는데, 그때 올랜도가 거의 한 20점 차로 이겼죠. 댈러스 상대로 꽤나 잘 싸울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 이 경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그냥 댈러스의 이런 공격력 같은 걸 감명도 받았고, 뭐 그래가지고 내일 또 어빙이 GTD가 떠 있어서 댈러스 입장에서는 점수를 얼마나 뽑을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댈러스의 마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추천을 하긴 좀 힘들어요. 올랜도가 생각보다는 강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이제 필라 대 워싱턴인데, 저는 필라델피아 경기를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원래 하든을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뭐 작년 대비 필라델피아가 여러 가지로 허슬이 많이 살아났다 이런 부분들을 막 팀원들이 인터뷰상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건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맥시가 평균 득점이 많이 올라왔고 하든이 없으니까 평균 득점이랑 어시, 리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엔비드는 어시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그에서 보스턴 다음으로 그 넷 레이팅이 좋은 팀이 필라델피아예요. 단순히 넷 레이팅만으로 공격, 수비 뭐 이런 레이팅상으로 그것만으로 팀을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은 필라델피아는 지금 공격, 수비 양면에서 훌륭한 팀이다. 뭐 그거를 간접적으로 언급해 주는 거고, 반면에 이제 워싱턴은요, 타이어스, 존스, 조던풀, 아우디아, 뭐 쿠즈마, 게포드 이렇게 라인업인데, 내일 일단 아우디아랑 게포드가 GTD가 떠 있죠. 워싱턴은 일단은 좀 그 팀의 뎁스가 좀 좁은 편이고, 그리고 풀이랑 쿠즈마한테 이런 대형 계약을 안겨준 팀인 만큼 좀 미래도 밝지 않은 팀이죠. 사실은 저는 둘 다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뭐 어시 올라오고 스틸, 어시나 스틸 같은 거 올라오고 리바운 좀 줄었다고 하는데 페이스가 작년에 비해서 1등이에요. 작년에도 99.16으로 하위권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페이스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아이솔레이션 비율이 4등이다. 근데 반면에 점수는 꼴찌다. 이거는 뭐냐면은 조던풀이나 뭐 쿠즈마 이런 애들이 아이솔을 많이 시도하는 편인데 그 효율은 별로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워싱턴이 페이스도 빠르고 아이솔 비율도 높다. 이거는 공격 시도는 많이 한다. 근데 짜여진 세트 오펜스는 아니라는 거고 비율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워싱턴은 점수는 많이 나는데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필라델피아가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도 공격 지표도 좀 괜찮게 나오고 경기당 117점 꽂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오바는 좋아 보여요. 워싱턴도 꽤나 페이스도 빠른 만큼 그냥 많이 얻어맞으면서도 때리는 그런 팀이니까 워싱턴이 오바는 괜찮아 보이고, 일단 저는 마인보다도 오바가 좋아 보인다는 소리고요. 필라델피아가 워싱턴 같은 팀한테 마인할 만도 하다. 지금 왜냐면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면은 진짜 짜임새가 있고 좀 뭐 맥시나 엔비드가 그렇게 막 힘을 많이 안 쏟아도 해리스나 우브레 같은 스코어러들이 꽤나 해준다. 이런 게 좀 보여가지고, 그리고 또 뭐 벤치도 폴리드가 엔비드가 못 나온 시간을 잘 채워주고 있고, 헉한 코르크마즈, 그리고 제이든 스프링어 같이 수비적으로 힘쓰는 선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필라델피아가 짜임새가 좋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를 좀 더 좋게 볼 것 같고 마인도 충분히 할만하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마인 대 레이커스는요, 저는 이거는 제가 레이커스를 높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마이애미를 썩 좋게 안 봐요. 일단 마이애미는 라우리도 그렇고 버틀러도 조금 노쇠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버틀러가 저번 경기는 나와서 잘했었는데 내일도 GTD가 떠있고, 그냥 마이애미는 저는 뭐 지난 시즌 파이널까지 가긴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물론 뭐 허슬 있고 스포레스트라 감독의 전술이나 이런 건 있는데 페넌트 레이스 정규 시즌을 치르는 능력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레이커스는요 지금 그 타우렌 프린스가 또 결장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레디시가 선발로 뛸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팀 3점이 너무 안 좋아요. 팀 3점이 지금 리그 전체 29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30%가 채 안 됩니다. 주요 가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주요 가드들의 3점 변화, 이게 앞쪽에 있는 숫자들이 지난 시즌,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올해예요. 디로가 작년에 40% 이상으로 꽂다가 지금은 30%도 안 되고 27.5%, 리브스도 거의 40%였는데 올 시즌은 30%도 안 돼요. 게이브 빈센트도 34.4%로 마이애미에서 많이 꽂던 선수인데 7.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레이커스는 주요 가드들의 3점이 잘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건데요. 저는 그냥 지금의 마이애미보다는 레이커스가 조금 더 나은 팀이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약간 레이커스를 이렇게 좋게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이애미가 지금 3점은 잘 터지는데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고투가이가 히로인데 왜냐면 지금 버틀러가 좀
정규 시즌에는 그렇게 야투 시도를 많이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히로가 많이 꼽고 있는데 저는 막 그렇게 마이애미랑 지금의 레이커스가 붙으면 약간 수비팀들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222.5 기준으로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커스도 생각보다 막 결과물이 좋게는 안 나와. 저번에 그때 직전 올랜도랑 했을 때도 그렇고 이 경기도 좀 어려운데 그냥 레이커스의 기준점이 괜찮다고 봤고요. 저는 지금의 마이애미랑 라를 붙으면은 레이커스가 조금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양 팀의 스타일상 둘 다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면이 눈에 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222.5면은 언더를 좀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레이커스도 지금 결장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벤치 스코어러가 별로 없습니다. 마이애미도 뎁스상으로는 조금 좀 헐거워진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도 썩 추천은 많이는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브루클린 대 미러키 이거는 브루클린이 결장자가 되게 많죠. 캠 존슨이랑 클렉스턴 주전급 자원들이 둘 다 못 나오고 벤치 자원인 로니 워커도 못 나오고 근데 미러키는 아예 결장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그 벤 시몬스도 지금 GTD가 떠 있는데 사실 브루클린 선수 몇몇 개개인 선수 몇몇만 놓고 보면은 주전만 봤을 때 주전만 캠 토마스를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주전만 보면은 시몬스, 디니디 미카엘 브릿지스, DFS 그리고 클렉스턴 이렇게 디니디 빼고는 다 수비로 정평이 난 선수들이에요. 원래는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다. 근데 지금 클렉스턴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몬스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수비적인 강점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작년 대비 브루클린이 득점, 리바, 3점, 어시 이런 공격적인 면에서 전부 다 플러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당 평균 116점 꽂고 있고 3점도 39.4%로 우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좀 뭐랄까 주전이 많이 빠진다는 점 이게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일단 클렉스턴이 없다는 게 그 페인트존 수비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미러키를 보면은 미러키가 작년에는 괜찮은 수비팀이었잖아요. 일단은 쿤보도 공수 겸장에다가 브루노 페즈도 작년에 그 수비왕까지 막 거론이 될 정도였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에 일단은 주루 할러데이가 빠졌습니다. 수비로서는 굉장히 이런 정평이 나 있는 주루 할러데이가 빠지고 릴라드가 왔어요. 릴라드 수비는 허벌로 유명하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미러키가 그 수비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오피트인의 야투 허용 이거는 림 프로텍팅인데 지금 작년보다 브루노 페즈가 림 프로텍팅을 못 해주고 있다. 오피트인의 야투 허용률이 71.3%로 29등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리고 리바운드도 작년 대비 9개가 떨어졌다. 작년에 미러키가 작년에 리바운드를 평균 48.6개를 잡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여기 보면은 가운데 39.4% 39개밖에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10개가 떨어진 거지 사실상. 이래가지고 브루클린도 결장이 많은데 지금 미러키가 생각보다 많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브루클린 프렌에 가야 되나 마인에 가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오바가. 그냥 오바가 제일 좋다. 왜냐면 뭐 브루클린의 클렉스턴이 빠지면은 일단은 미러키 입장에서는 그 리머텍 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브루클린은 이런 수비적으로 좀 역할이 있는 클렉스턴이 빠지고 캠 토마스가 선발 라인업에 온다? 캠 토마스는 말 그대로 볼륨을 높여줄 수 있는 선수죠. 공격 면에서. 오바가 조금 더 좋아 보여. 수비는 약화되고 공격은 강화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좀 어렵긴 어렵죠. 왜냐면 원래 같으면 브루클린 대 미러키다? 미러키 쪽이 압도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러키가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뉴욕 대 클리퍼스. 저는 이거 클리퍼스가 1.5마인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가장 좋게 보는 경기는 이 경기예요. 클리퍼스의 마헨. 1.5마인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솔직히 말해서 1.5마인이 아니라 솔직히 11.5마인이었어도 줄만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나는 클리퍼스가 왜 1.5마인인지 모르겠어. 일단 뭐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뉴욕은 작년 대비 리바랑 스틸이 오르고 득점이나 3점, 필드골 성공률, 블락 이런 부분은 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뉴욕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꼴찌가 됐어요. 뉴욕이 작년에는 116점을 꽂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103점밖에 못 꽂고 있다. 득점이 13점이 줄었고 필드골 성공률은 7%가 줄었다. 지금 뉴욕은 필드골 성공률, 경기당 득점 면에서 꼴찌입니다. 여기 보시면 30등이라고 써있죠. 여기 맨 왼쪽에 30등 이렇게. 그리고 3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 여러가지로 뉴욕은 지금 공격이 답이 없어요. 리바운드 말고는 팀에 강점이 없는 상태인데 반면에 이제 클리퍼스는 작년 대비 득점, 3점, 필드골, 스틸 이런 부분들이 다 올랐다. 득점은 7점이 올랐고 스틸은 4개가 올랐다. 그냥 지금 서부에서는 팀적으로 폼이 가장 좋아 보이는 팀 중에 하나가 클리퍼스예요. 물론 클리퍼스는 폴 조지나 카와이 레너드의 건강 이슈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다가 하든까지 왔다. 내일은 하든이 출전 시간 제한은 있겠지만은 뛸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올 시즌에 웨스트브룩도 사실 잘하고 있죠. 터런 루 감독이 하든이 와도 클리퍼스의 포인트 가드는 웨스트브룩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하든을 좀 약간 캐치앤샷도 쓰도록 하겠다. 근데 지난 시즌에 필라델피아에서 하든이 메시가 막 이렇게 막 하고선 그냥 캐치앤샷, 메시가 뿌려준 패스를 받아서 올라갔을 때, 3점이 올라갔을 때 하든의 그 효율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어쨌든 하든을 그런 캐치앤샷으로만 써도 훌륭한 선수인데 뭐 투맨 게임도 능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주바치 같은 빅맨 살리는 것도 강점 있는 선수고, 그리고 뭐 하든도 좀 공격에 옛날에 휴스턴 시절에 공격에 너무 힘을 쏟아가지고 수비적으로는 뭐 없다 이런 게 많았는데, 터널 감독이 또 얘기한 게 하든은 모든 포지션의 선수를 수비할 수 있는 선수다. 페인트존 수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훌륭한 선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든의 영입은 저는 플러스라고 보고 있고, 내일 뉴욕 상대로 1.5만에는 진짜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 뉴욕은 내일 RJ 바렛이 결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RJ 바렛이 사실은 그래도 뉴욕에서 나름대로 좀 볼륨은 채워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물론 뭐 작년에 비해서 그 이제 3점 슛도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그나마 볼륨을 채워주고 있는 RJ 바렛이 내일 또 결장을 만약에 한다? 이러면은 뉴욕 입장에서는 진짜 점수도 못 내고 막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RJ 바렛이 올 시즌에 3점슛 성공률이 42.9% 높네. 필드골 성공률도 45.3점, 득점은 21점.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나? 3점슛 성공률이 높네. 어쨌든 뭐 RJ 바렛이 못 나온다고 하면은 클파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호재고, 이런 마헨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공고히 하게 될 거고요. RJ 바렛이 못 나오면 당연히 언더도 좋고, 나온다고 해도 뉴욕은 지금 현재 그 득점이나 필드골 성공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팀이라서 저는 내일 클파의 마헨 괜찮아 보여요. 클파가 진짜 한 11.5 마헨 받아도 나는 고민했을 것 같은데, 클파 마헨 할만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인데, 1.5면은 진짜 너무 좋아 보여요. 이 경기는 내일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카고랑 유타, 얘네는 사실 좀 답이 없는 팀들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일단 시카고는 올 시즌 리빌딩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었고, 유타는요 그 프론트 코트에 비해서 백코트, 그러니까 가드라인의 수비가 너무 별로다. 타일러 호튼, 터커, 조던 클락슨 둘 다 수비는 허벌인데, 반면에 이제 마카넨, 콜린스, 캐슬러로 이어지는 이런 페인트존 수비는 아주 훌륭합니다. 마카넨도 굉장히 키 큰 포워드고, 캐슬러도 지금 림 프로텍팅이 아주 훌륭하고요. 막 경기당 막 블락도 많이 찍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 팀의 이런 면면만 봤을 때는 저는 유타가 훨씬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유타도 좀 점수를 뽑아야지 유타인 거지. 점수를 뽑아야 강팀인 건데, 시카고는 나름대로 카루소도 그렇고 수비는 나쁘지 않아요. 수비는 나쁘지 않은데, 시카고는 어떤 면을 봐도 나는 별로 그게 없는데, 장점이 별로 없는데, 여기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 득점, 필드골, 3점, 어시 이런 공격 수치들이 다 하락을 했다. 3점 캐치앤샷 퍼센트도 별로고, 그러니까 좋은 패스를 빼줘도 잘 못 넣는다. 보시다시피 시카고에는 라빈 말고는 3를 꽂을 선수가 별로 없어요. 시카고는 굉장히 빡빡할 거고, 결국에는 뭐 이런 대로장 같이 미드레인지 싸움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타가 지금 뭐 워낙에 인사이드는 마카넨, 콜린스, 캐슬러 다 인사이드 수비는 좋은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유타의 마인 생각하고 있고요. 상성적인 면에서도 시카고는 워낙에 슛거리가 길지 않은 팀이고, 그래서 빡빡한 팀인데 유타의 골매치는 매우 빡빡하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유타의 마인 좋다고 보고, 언더는 가기에는 유타가 생각보다 득점이 많은 팀이어서 살짝 고민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득점 면에서 유타가 112점, 시카고는 105점, 뭐 이렇게 양팀 더하면 217이잖아. 그냥 이렇게 점수가 좀 많이 안 나는 팀들이라 그냥 언더도 나쁘진 않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휴지랑 세크는요, 얘는 세크라멘토가 팍스가 없을 때 107대 89로 진짜 저득점 승부였거든요. 제가 그때도 감히 세크의 언더를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언더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 예측이 맞았던 거니까. 지금 디에런 팍스가 없고 다비온 미첼이 선발로 나오는데, 사실 이 세크라멘토는요 그 페인트존 득점이나 드라이브 이런 면에서 전부 다 고순위를 차지하는 팀들이에요. 아무래도 팍스같이 이렇게 리머텍 비율이 좋은, 드라이버 효율이 좋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팍스가 있고 없고가 좀 많은 차이를 가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팍스 말고 그 트레이 라이스의 결정도 매우 커요. 사실은 세크라멘토가 좀 원래 벤치 에이스가 이제 이렇게 마릭 몽크인데, 트레이 라이스도 좀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트레이 라이스가 못 나온다는 것도 꽤나 커 보이고, 지금 세크라멘토가 3점 캐치앤샷, 팍스가 돌파하면서 빼주는 킥아웃이라든지, 그리고 사보니스가 또 훌륭한 컨트롤 타워잖아요.
근데 사보니스가 막 인사이드에서 밖으로 원활하게 좋은 패스를 빼준다던가 아니면 이게 탑에서 좋은 이런 라스트 패스를 빼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좋은 패스를 받아도 캐치앤셋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세크라멘토가 작년 대비 팀 3점%도 많이 줄었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세크라멘토가 박스가 없는 게 확실히 크긴 크다. 예,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작년 대비 3점이 지금 한 4%가량 떨어졌네. 뭐 허더 같은 전문 슈터들이 안 터지고 있는 것도 큰 것 같고 그 제가 이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에런 브룩스가 제가 이거 휴지의 마인을 보는 것도 에런 브룩스가 지금 휴스턴의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트루 슈팅 퍼센트가 지금 막 70이 넘어. 에런 브룩스가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 멤피스에서도 상대 에이스랑 막 신경전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점수도 많이 넣는다 이래가지고 약간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왜냐면 에런 브룩스는 많이 던져서 많이 넣는 애다. 많이 던져가지고 별로 볼륨이 그렇게 차는 애라고 했는데 요즘 휴스턴 와서는요 그냥 잘 꽂아요. 그냥 야투 성공률이 59%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올 시즌 세크라멘토가 일단 작년 같지도 않고 팍스도 못 나온다고 하면은 빡빡할 수밖에 없다. 사보니스도 작년만큼 어시스트를 많이 뿌려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휴스턴도 수비적으로 많이 안정화가 됐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내일도 일단 전 휴스턴 쪽을 좀 더 좋게 보고요. 언더를 또 보긴 하는데 무섭죠 확실히. 언더 보긴 하는데 무섭습니다. 얘네도 조금 무섭긴 하지만 저는 언더 오버 중에서는 언더를 보고 휴스턴의 마인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 경기 역시. 다음으로 이제 미네소타 대 보스턴. 이거는요 그냥 보스턴이 지금 리그 최고의 팀인데 미네소타도 사실 수비 디펜시브 레이팅 1등 팀이에요. 그래서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근데 보스턴이 저는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냥 보스턴이 안 꺾일 것 같다. 아마 데이크 화이트도 지난 경기에 결장했던 게 그 둘째 출산 둘째를 출산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장을 했는데 어지간하면 나올 거예요. 어지간하면 나올 거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즈루 대신에 알 호포드가 선발로 뛴다고 했었고 그 호포드가 화이트가 빠지고 호포드가 대체로 이제 선발로 뛰는 그런 라인업의 경우에 이런 마진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net 레이팅 같은 거. 근데 그때 뭐 알 호포드가 껴도 net 레이팅 같은 거 조금 줄어들지만은 여전히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보스턴이 그래도 9.5마인 했었죠. 브루클린 상대로 10점 차로 이겼으니까. 근데 내일 경기 4.5마인이면은 저는 지금 보스턴은 미네소타한테 더 크게 이길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요 제가 미네소타도 굉장히 좋게 봐요. 미네소타가 그 이제 길쭉이들 훌륭한 길쭉이들이 많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여기 라인업에는 지금 안 적혀있지만 카일 앤더슨 외에도 뭐 나지 리드 그리고 NAW 뭐 제일런 맥다니엘스 막 이렇게 제일런인가 제이든인가 하여튼 뭐 있는데 미네소타도 제가 좋게 보는 팀이거든요. 제가 이런 그 구성상 좋게 보는 팀이에요. 빅윙들이 엄청 많고 우수하다 좋게 보는 팀인데 지금의 보스턴이랑은 좀 체급차가 있다. 그렇게 봐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 마인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KC는 내일 스가가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큰데 거의 뭐 그 빨간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매우 큰데 제가 이거는요 뭐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드라이브 2등 팀이고 62.7번에 드라이브 시도하는 팀이다. 뭐 이건 스가도 있고 도르트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홈그랜도 그렇고 좀 상대 리머택을 많이 하는 팀이다 뭐 이런 건데 애틀랜타는 카펠라 같은 덩어리 센터도 있고 한데 사실 뭐 골밑 수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비는 안 좋은 팀이에요. 애틀랜타는 그냥 애틀랜타 경기는 일단 오바가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스가가 못 나오는데 오클라호마가 점수를 뽑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오클라호마가 스가가 없었을 때 그 라인업을 좀 보도록 하겠다 뭐 이랬었거든요. 그 스가 대신에 월러스가 나오고 아마 기디랑 월러스랑 이렇게 그 백코트를 구성을 할 것 같다 이런 거였는데 잘못 적었네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스가가 없는 오클라호마가요 월러스, 귀디, 도르츠, 제이더, 홈그랜 이렇게 나오는 라인업이 직전 경기에서도 그때 골스랑 막 1점 차로 130점씩 꽂고 하는 1점 차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스가가 없는 오클라호마는 득점이나 실점이나 둘 다 많이 늘어난다. 스가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가더라.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의 호재라고 봤습니다. 뭐 스가가 없어도 오클라호마는 뭐 빠른 페이스 바탕으로 점수 많이 내고 리모텍 시도해가지고 아마 애틀랜타의 그 어렵지 않은 수비를 공략해낼 것 같다. 이래가지고 양팀 다 점수 뽑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가가 없는 라인업에도 오클라호마는 점수는 많이 내더라. 실점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오바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덴버랑 뉴올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레이가 없는 덴버, CJ 맥컬럼이 없는 뉴올리언스를 살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보고 나서 메모장에다가만 정리를 해봤는데 자말 머레이가 없는 덴버가요. 그러니까 자말 머레이 대신에 내일은 여기 레지 잭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라인업으로 한 그래도 꽤나 유의미한 시간을 돌렸는데 오펜스 레이팅이 129.1,
디펜시브 레이팅이 83.1이에요. 그러니까 머레이 없는 라인업일 때 점수가 129.1이 기대값이고 그 머레이가 없을 때 48분 동안 83점만 실점을 할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표본이 적어가지고 아주 막 믿을만한 건 아니지만 넷 레이팅이 45.9에다가 오히려 머레이가 없을 때 더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머레이가 없어도 꽤나 잘 돌아갈 것만 같은 덴버 라인업이고 오히려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 브루스 브라운 있었잖아요. 브루스 브라운, 뭐 KCP, 마포주, 고든, 요키치 이렇게 나올 때도 그때도 넷 레이팅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 머레이가 없을 때도 덴버는 충분히 이런 수치상으로는 잘 돌아가더라. 이런 게 확인이 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뉴올리언스는요. 내일 아마 맥컬럼이 못 나오고 다니엘스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맥컬럼이 없는 라인업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면은 맥컬럼이 없을 때는 아예 싹 다 막 레리 낸스 주니어 올려가지고 벤치 라인업을 돌리던지 그런 경우밖에 없었어가지고 좀 분석이 좀 힘든데 일단은 뉴올은 내일 맥컬럼, 트머산, 마샬, 알바로 전부 다 뎁스상으로 빠지면은 타격이 큰 애들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트머삼도 그렇고 알바라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머레이 없는 덴버보다는 맥컬럼이 없는 뉴올이 훨씬 더 큰 타격이다. 잉그램이 없는 뉴올은 괜찮은데 맥컬럼 없는 뉴올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작년도 그렇고 표본이 적지만은 공격에서의 하락, 오펜시브 레이팅 하락이 눈에 띄어서 뉴올리언스는 내일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홈덴버기도 하고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 홈덴버가 리그에서 7패밖에 안 했다. 33승 7패인가? 하여튼 막 그랬었고요. 홈에서의 홈덴버는 여전히 무섭고 올 시즌도 전승이니까 홈덴버는 무섭고 뉴올 상대로 5.5 마인 정도는 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